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입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마린폴 교실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공무원에 관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양경찰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만들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법령이나 공식적인 문서에 해양경찰 공무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경찰 공무원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용어에는 해양경찰 공무원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경찰 공무원 안에 해양경찰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가 통하면 되니까요. 해양경찰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법에 규정된 내용과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을 두 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또 하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분 보장이 되고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물론 여기서 평생 동안이라는 말은 그 정년까지를 말하겠죠, 그죠?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년까지 근무가 예정이 된다.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공무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경력직 공무원에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또 하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자,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1급에서 9급으로 나눠지고 일반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특정직 공무원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에 종류가 법원이나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이나 공무원, 기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찰 공무원. 이 경찰 공무원을 위해서 따로 만든 법이 바로 경찰 공무원법입니다. 경찰 공무원법.
자, 경찰 공무원법에 보면 경찰의 계급이 나와 있고 경과가 나와 있죠. 경과라는 것은 그 직무 종류에 따라서 나눠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과를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대부분은 해양경과에 속합니다. 해양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경과가 있죠. 수사경과가 있고 항공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경과가 있고 구조나 특공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경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과가 나눠지고요. 이제 경찰 공무원만의 특수한 권리에 해당되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경찰 공무원법 제26조에 나옵니다. 경찰 공무원법 제26조. 26조에 보면 경찰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 제복이겠죠?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수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제복의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경찰이 입는 제복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제복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제복은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입는, 경찰관들이 평소에 업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제복을 근무복이라고 부르죠. 근무복이라고 부릅니다. 겉에는 점퍼를 입고 그 안쪽에는 그 푸른색 나는 경찰 근무복을 보셨죠?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을 수행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이 기동복입니다. 기동복.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특별한 기념식을 할 때, 이럴 때 입는 옷이 정복입니다. 세 가지 종류 아셨죠? 근무복과 기동복과 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영화라든지 아니면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찰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경찰이 입는 옷, 근무복보다는 정복을 많이 입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정복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입는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인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정복을 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상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정복을 입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부서의 직원들은 근무복도 입지 않고 정복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거든요. 물론 특별한 날에 정복을 입을 때는 수사부서의 사람도 정복을 입긴 하지만 그건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고 평소에는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법에서 무기를 휴대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경찰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면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한계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기 사용에 관한 그 조항에 보면요, 무기를 사용할 때 그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무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여기는 예외가 있겠죠. 그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그 규정에 보면 세 가지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법 규정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하면 그 예외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까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총을 쏴서 상대방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사격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찰관이 사격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권총으로 표적지를 향해서 사격을 하겠죠. 근데 그 표적지의 모양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란 표적지. 자,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양궁 선수들이 그 타겟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 타겟 기억나시죠? 동그랗고 중간에 점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적혀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표적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신체의 다리 부분 있죠. 다리 부분, 하반신 부분. 그것이 그려져 있는 표적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적지를 사용하느냐, 다리 부분만 나와 있는 표적지를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경찰관이 사격을 할 때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약간의 위해를 끼치는 그런 정도로 사격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사격하는 것은 그런 표적지를 가지고 사격을 하지만
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인들의 사격 표적지는 다르다는 걸 알죠. 사람 신체의 상반신 부분을 타겟으로 사격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경찰의 사격 대상과 군인들의 사격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죠? 경찰이 평소에 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인,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군인은 전투를 하기 위한 사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경찰의 임무 중에서도 적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예를 들면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거나 또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작전이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개인하기 외에도 공용하기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경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일을 할 때, 국민들 중에서 물론 중범죄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경찰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수한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제복을 착용해야 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무기를 이제 휴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 사용에 관련된 작용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분에 관한, 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범위를 넘어서서 관련된 무기를 휴대를 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경찰 업무가 그냥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경찰에게 주어진 특수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그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경찰의 목적인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었지만 또 그 안에는 꼭 가볍지만 않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자, 내용들은 혼자서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해서 경험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경찰관이 되었을 때 실무에서 이 내용을 잘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해양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법과 거기에 규정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경찰관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